안녕하십니까. 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인데요. 지난 1강 안정성, 2강 수익성, 3강 유동성까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아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4강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목돈 만들기입니다. 목돈 만들기. 근데 참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목돈? 얼마 정도가 목돈일까요? 목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결혼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혹은 내가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목돈이라는 개념 또한 완전 달라질 건데요. 오늘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장 큰 돈을 만드는 가장 큰 목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마련에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도 주택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주택이 포화 상태고 이제 미분양된 물건도 너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의 집을,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억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몇 억, 5억, 10억 막 이런 이 액수들의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돈을 만드는 그 관점에서 5억, 10억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갈 건데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이 안정성을 배우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리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금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왜 기회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집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1억을 처음부터 다 목돈으로 만들지 않고 모으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모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가격은 보통 지방이나 뭐 서울은, 강남은 훨씬 더 비싸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내 연봉 수준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그동안에 대다수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내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땠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 연봉은 이 1년이 지나도 5%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집값은 2배가 돼 있고 3배가 돼 있는 겁니다. 1강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1980년도에 음마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68만 원이었는데 지금 평당 4천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집값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출이라도 빨리 받아서 집을 먼저 사놓는 게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그때하고 음마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던 그 시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향후에 집값이 올라간다 혹은 떨어진다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 전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에 아파트값,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집값과 내 연봉이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집값도 연 5% 올라가고 내 연봉도 연 5% 올라가고 균등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균등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엔 집값은 20%, 30% 올라갔는데 내 연봉은 5%도 안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균등하게 집값도 연 5%, 내 연봉도 연 5% 이렇게 균등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이유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대출을 받아서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10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봉의 10배 이상이 현재 집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5%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봉은 1년 뒤에 얼마가 올라가는 거죠? 15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5%면. 3천만 원에 5%면 150만 원이 올라가는 건데 내 집값은 3억에 5%면 3, 5, 15, 1,50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매 연도마다 얼마씩 괴리가 발생을 해요? 1,350만 원씩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5%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 너무 과장됐나요? 3%로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로만 얘기해도 내 연봉은 90만 원 올라가는데 집값은 90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괴리가 매년 810만 원씩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집의 모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똑같이 균등한 퍼센테이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강에 배웠던 안정성을 배울 때 금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15% 20%에 육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맞습니다. 15%보다도 훨씬 높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됐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현행 금리가 2%도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대출 금리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3%라는 건 만약에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연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1억에 3%면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거기에 내가 이 30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갚는 게 아니고 매월 갚기 때문에 매달로 따지면 월 25만 원의 대출 이자만 갚으면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대출 이자가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8%가 넘어갔고요. 또 은행 금리가 15% 육박했을 때는 20%가 넘어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라고 하면 1억에 10%면 이자만 1년에 1,0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가 85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자만.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가 3%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목돈을 정말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엄청난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3억, 2억 이 정도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전세자금을 만드는 기초자금이 될 겁니다. 물론 이미 이걸 가지고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억, 10억의 자산을 목표로 세우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바른스쿨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고객님들의 현재 상태가 아직까지 목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억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거나 혹은 2억짜리 전세 집에 들어가게 되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지 혹은 얼마 정도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상 70%까지는 대출이 아주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억짜리 전셋집이나 2억짜리 집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70% 정도 무난하게 나옵니다. 물론 제2금융권으로 가면 80%까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출 금리 3% 정도로 가져가면 70% 정도 선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의 70%면 1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시고 나머지 6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돈 마련의 기초는 이 6천만 원입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바른스쿨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목돈은 6천만 원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6천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 1년에 600만 원, 10년이 걸릴 거고요. 한 달에 25만 원씩 모으면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5년이면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 가용한 저축 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6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그렇게 쉬운 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6천만 원을 모았을 때 전셋집 2억짜리건 혹은 매매로 내가 2억짜리 집을 샀던 대출은 1억 4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대출이자를 3%로 잡았을 때 얼마예요? 1년에 3%를 가정하면 420만 원의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420만 원의 이자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수준이죠? 맞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만 대출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2억짜리 전셋집을 6천만 원만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차피 없다라고 하면 이 집을 월세를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월세는 35만 원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겁니다. 5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오늘 바른스쿨 4강을 통해서 목돈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이자도 줄어들었지만 그에 따라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목돈을 마련한다라는 그 값이 그 액이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6천만 원 그 목표액을 3억으로 잡고 혹은 1억 5천으로 잡았을 때 그 목돈은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지만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일단 잡으신 다음에 내가 점차 돈을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품들은 무조건 대출을 받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의 은행 상품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구조의 대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